자, 페이지 이제 218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치? 지질시대. 자, 일단 A부터 1번부터 볼게. 자, 지질시대 분류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총 4가지 시대로 분류했었고, 이 4가지 시대로 분류한 기준은요, 땅을 파보면 뭐가 나와?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나와. 그걸 뭐라고 불러? 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물계의 큰 변화, 즉 화석을 통해서 기역,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 니은은 고생대, 디귿은 중생대, 그 다음 리을은 신생대고, 현재가 여기지 여기. 됐지? 그 다음 요 정도 내어두라겠어. 5, 4, 2, 5, 66.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역, 리을로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물계의 큰 변화. 그냥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화석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A시대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일단 화석이 만들어진 이유부터 한번 보자.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되지. 그래야지 땅 속에 빨리빨리 묻힐 확률이 높아. 그 다음 몸이 단단해야 됩니다. 몸이 단단해야지만 묻혀서도 잘 안 썩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패가 좀 천천히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매몰돼야 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지각 변동이 적어야 돼요. 됐니?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기온이 높았다?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이건 상관이 없고, 단단한 껍데기를 갖는 생물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초창기니까 원시 생물들 아니야. 맞죠? 요거 됩니다. 그 다음 지금으로부터 되게 오래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질시대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 기역은 선캄브리아대다. 맞죠?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얘들아.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대라고 하는 시대의 구분적 방법이야. 그걸 또 세분화시키면 기가 되고요. 그걸 또 세분화시키면 세가 나와. 그때 고생대 맨 처음 있는 데가 선캄브리아기라고 했어. 그거 앞에 있다고 해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캄브리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니은일 때 양서리와 양치식물이 번성하였다라고 돼 있어. 니은이 언제죠? 고생대지. 고생대는요, 양서리와 양치식물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일 때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최초의 육상생물은 어디야? 니은에서 일어난 거지. 고생대 때. 니은이라 니은, 고생대. 그 다음 현생생물의 조상 대부분 출현한 거, 이거는 신생대 맞고요. 가장 온난한 기후를 유지했던 시기에는 디귿, 이게 바로 뭐야? 중생대. 중생대는요, 빙하기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화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표준 화석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있는 녀석인데 과거에도 있었어? 그럼 현재의 기후가 과거의 기후를 유추하는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애들,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부터 볼게요. 이게 바로 뭐야? 산호입니다. 산호.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야. 그래서 얘는 시상화석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얕고 따뜻한, 얘는 얕고 따뜻한 바다였지. 이건 온난 다습한 육지입니다. 이게 바로 시상화석. 그 다음 다는요, 딱 봐도, 그치? 귀엽게 생겼지? 라온아, 귀엽게 생겼지? 그치? 아니야? 이거 바퀴벌레야. 바로 바닷속에 있는 고생대 삼엽축입니다. 됐지? 이거는 바닷속에 살고 있었던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표라고 쓸게요. 고생대입니다. 그 다음 라는요, 공룡입니다. 공룡은 얘는 중생대 표준화석에 해당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거 환경을 유추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과거 지질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1번부터 생물이 살았던 당시에 주변 환경이 바다였다라고 해서 바다인 거 알려주려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좋겠지. 그래서 정답은 가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생물이 살았을 당시에 시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 표준화석 얘기하는 거죠. 다라. 5번은 다랍니다. 그 다음 6번은요, 지우고 해야겠구나. 어쩔 수 없네. 기억력이 내가. 십자가를 싹 그리면 여기는 생존기간이 길지만 분포 면적은 좁아. 어떤 특정 기간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애들, 이게 바로 시상화석이야.
그 다음 얘는 분포 면적이 넓으니까 뒤지게 많다, 발에 차인다, 흔하다. 일명 흔녀, 흔남할 때 흔하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평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변에 뒤지게 많으니까 평범하고요. 그 다음 생존기간의 특정 기간만 살았으니까 이게 바로 표준 화석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위에서 표준 화석에 해당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공룡하고 삼엽충이 있었지. 그래서 요게 바로 다라. 요게 시상화석이 가나에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복습할 거야. 각종 시대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표준 화석은 방법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야. 아니야? 외우셔야 되는 거다. 자, 넘겨. 자,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라고 돼 있어.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 각 생명, 환경과 생물 한번 써볼게. 일단 시대 구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가를 보면은요, 뭐가 보여? 일단 가는요, 내가 알만한 애들이 없어. 그치? 전부 물속에 있고요. 여기에 바로 해조류라고 하는 물속 미역 같은 그런 존재들이야. 그 다음 이 나머지 해파리 같은 애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네? 이거 볼 것도 없이 누구예요?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뭐 공룡, 매머드 이런 거 없으니까. 그 다음 얘네들은요, 해조류, 해면류 같은 무척추 동물이 있었겠지. 무척추는 이거 동물, 이거 해조류는 식물 얘기하는 거야.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나는요, 요게 누구야? 삼엽충이지. 삼엽충이다. 그래서 이건 고생대야, 고생대. 그 다음 고생대 때 유명했던 애들이 누가 있느냐? 고생대 때는 양치식물. 그 다음 양서류, 어류 이런 애들이 발달했겠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바닷속에 살던 애들이 계속 바닷속에 살고 있으면 어류가 되는 거고, 나 싫어, 바닷속이 아니라 육지로 나갈래,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그게 바로 양서류죠. 그치? 됐니? 그 다음 이 양서류처럼 물의 환경을 비슷한 곳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양치식물입니다. 고사리 같은 애들. 맞아요? 알아둬. 오케이? 그 다음 이 어류가 바로 갑주어잖아. 이 갑주어는요, 최초의 척추 동물입니다. 얘는 무척추, 얘는 척추. 등뼈 있는 애들. 그 다음 매머드 있죠? 이 매머드는 영화 배우죠. 아이스 에이지 주인공. 그치? 이거 신생대입니다. 자, 이 신생대 때는요, 속시 생물이 있었고, 그 다음 포유류 이런 것들이 발달했었지. 포유류. 그 다음 여기에 인간 조상, 그치? 유인원 씨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인원 씨가. 그 다음 라입니다. 라는 지금 현재 둘리 엄마 여기 있죠? 둘리 엄마. 둘리 아빠인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신기한 거 알지? 둘리는 아무리 봐도 뭐에 해당돼? 육식 공룡입니다. 둘리 엄마는 초식 공룡이죠. 불륜인가? 그건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건 중생대. 그 다음 중생대 때는 거시 식물이 있었고, 파충류 시대죠. 파충류.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카메라 가려, 빨리 앉아. 자, 그러면 이제 1번 가라는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했어. 다 구했죠? 탈출했어? 어? 어떻게 해서? 어이구, 어떻게 해서 너 왜 집에 갇혔니? 응? 자, 그 다음 나라의 지질시대에 번성한 식물은 각각 무엇입니까? 다 썼지? 얘기 안 할게. 9번으로 갈게요. 가시대의 말기에 초대륙인 판기아가 형성되었다라고 했어. 얘들아, 판기아는 고생대 말이죠. 고말이야, 고말. 고생대가 아까 나였었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나시기 말기라고 써야 되죠. 자, 그 다음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나시기 말기에. 맞아요. 요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는 게 이게 폐렴기 대멸종인데, 이 폐렴기 대멸종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판기아 형성 앤드 플러스 엎친대 덮친경 빙하기가 같이 온 거죠. 됐지? 요 두 가지가 생물이 대멸종 중에서 아주 큰 대멸종이었죠. 자, 다시대에 포유류가 번성하였다라고 했어. 포유류 맞죠? 그 다음 라시대의 최초의 육상생물, 최초의 육상생물은요, 바로 나시기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하고 디귿시대니까 3번. 자,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지질시대의 생물수 변화를 볼 건데, 우와! 계속 증가한 게 아니라 증가 감소 했는데, 재밌는 거 여기 같은 경우 A, B, C, D, E에 크게 생물의 종류가 와장창 줄어들었어. 너네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과라고 되어 있는 거 알아? 이 과가 뭔 줄 아냐? 너네? 생물을 분류할 때요. 제일 크게 분류할 때, 그치? 맨 위부터 분류하는 게 뭔지 알아? 개라고 합니다. 개라고 해. 우리가 개를 가지고 동물계, 식물계처럼 이렇게 크게 나눈 다음에 그걸 딱딱딱 나눠. 그래서 제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종이라고 나눠. 종이라고 나누고 그거 종들을 여러 종들을 묶어서 속이라고 해. 여러 속도를 묶어서 과라고 해. 그 과야. 알겠니?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 그때 그 과야. 그래서 여기 숫자들이 니네들 흔히 착각하는 게 이거 400종류밖에 없어요? 아니! 뒤지게 많은 거야. 알겠니? 요 한 과를 또 나누면 여러 개의 속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속이 또 여러 개의 종으로 나눠지니까 이거 종류로 따지면 한 몇백만 개끼로 쫙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 됐어?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현재 여기 써있는 요 화살표가 전부 대멸종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대멸종 중에서 현재 여기가 가장 크게 멸종당했지. 그치? 이게 바로 가장 큰 페름기 대멸종이고요. 이게 거의 95% 이상이 절멸됐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요거 이 생물체가 이때 아주 그냥 아작이 난 거야. 입작 생물 종류로 얘기하면 한 100여 종에서 한 5종류밖에 안 남은 거고 100만 개체로 얘기하면 개체수로 얘기하면 100만 개체에서 나중에 남은 거 보냐 한 5개, 10개, 50개 그 정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냥 다 멸종된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 다시 이제 중생대를 들어서 생물 종류 수가 막 증가하게 됐죠. 됐지? 이렇게 증가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됐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놈하고 요 놈입니다. 이 놈은 아까 얘기했지. 판계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빙하기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새끼죠. 여기는 다 빙하기, 이것도 빙하기 있어. 근데 여긴 빙하기가 없거든. 그치? 그리고 판계아가 만들어지고 판계아가 분리되기 때문에 없었던 해안선도 복원이 됐단 말이야. 해안선 복원되고 해양 생태계에 다시 복원되고 거기다가 빙하기도 없어서 살기 딱 좋아. 그런데 왜 생물들이 대량으로 멸종됐느냐. 특히 공룡 같은 거.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 운석의 충돌이 아닐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운석 충돌 예상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페름기 대멸종, 이거는 백악기 대멸종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됐고요. 자, 밑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면은요. 자, 멸종된 생물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돼 있어. 그때는 C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밑으로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돼 있어. 판계 형성 시기에 발생된 대멸종은 C다. 맞네요. 빙하기일 때 발생한 대멸종은 E다. 아이고, E는 빙하기가 아니죠. E는 빙하기가 없습니다. 운석 충돌이라고 했죠. 대멸종 이후 멸종된 생물종은 다시 회복된다? 야!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 없어졌다고 치자. 다시 복원돼? 아니. 삼엽충 말고 또 다른 생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다시 회복이 틀렸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니네가 생물의 종류가 증가하는 거지 같은 생물 종류는 아니라는 거야. 한번 멸종하면 끝.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12번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운석 때문에 충돌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가에 해당되지. 2. 그래서 정답은 2. 넘겨. 자, 그 다음 1번입니다.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 46억 년 전이죠. 그때부터 현재까지 기간 맞고요. 주요 기준은 지측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변화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생물계 큰 변화. 그 다음 화석은 과거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다 들어갑니다. 흔적까지 들어가. 발자국까지 다 들어가. 똥도 돼요. 됐지? 그 다음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체 지질 시대 중 가장 긴 기간 46억부터 5억 4천만 년까지니까 대략 40억 년이지. 그치? 대략 40억 년. 제일 길죠. 정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5번.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은 화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화석은 땅속에 유용한 지하자원을 탐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맞아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야? 이거야. 석유 탐사할 때. 석유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알기 쉬운 방법은 땅 파보면 알지. 땅을 파봤을 때, 있을 만한 곳 땅을 파봤을 때 거기에서
특정 화석이 나오면 어허! 너 석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석유가 있을 만한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유공충이라고 해요. 유공충. 기름 유자야. 석유. 그러면 이 유공충은 니네가 참고적으로 다 배웠다? 원래 유공충은 작은 유공충이 많거든? 근데 니들 표준화석 중에 대형 유공충 2개 배웠어. 그 대형 유공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방추충에 해당돼. 방까지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고생대 표준화석이죠. 그 다음 신생대 표준화석 중에 화폐석이 있어. 이 새끼가 바로 제일 대표적인 유공충입니다. 자, 그 다음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활동 흔적은 화석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라고 했죠. 발자국도 돼요. 화석은 생물이 살았던 과거 환경이나 지층의 생성 시기 알려준다. 한마디로 지구의 역사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생물의 사체가 퇴적물에 빨리 매몰돼야 화석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 빨리 매몰되면 썩을 확률이 적지. 썩는 데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좀 천천히 걸리지. 그래서 땅이 먼저 굳고 그 안에 있던 생물이 나중에 없어지는 거야. 됐지? 그러면 땅이 먼저 굳어가지고 틀만 남았어. 그건 몰드 화석이라고 해. 붕어빨 틀처럼. 거기에 또 다른 흙들이 들어와서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그 모양 그대로. 그건 캐스트 화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생물이 죽은 후 원래 성분이 치환되거나 다른 걸로 채워지거나 빈 공간이 광물질로 충분되는 과정을 화석화 작용이다. 맞습니다. 이때 아까 여기 했지? 빈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몰드. 그 다음 또 다른 광물질로 충전되면 요 틀 모양 그대로 나올 거야. 요게 바로 캐스트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보통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라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고 이런 거 안 배웠으면 그냥 넘기세요. 몰드 캐스트는 몰라도 돼.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제일 긴 시기가 A 시기야. 성칸브리아대가 되겠죠. 그 다음 B,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맨 먼저 최초의 생물체는 물속에서 수권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져? 바로 성칸브리아 시대에서. 요게 첫 번째 A고요. 그 다음 최초의 척추동물은 갑주어죠. 어리유. 그거는 B에서 만들어지지. 고생대. 정답은 A, B. 1번.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6번 먼저 하고 올라갈게요. 성칸브리아 시대의 지층에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원시 지구에 가까우니까 개체수가 적었을 거야. 그 다음 원시 생물체니까 몸이 단단하지 않았겠지? 그렇지? 그 다음 뒤지게 오래됐으니까 그 이후로 지각 변동이 많았을 거야. 됐죠? 요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갈게요. 자, 위로 올라가면은 4번 있네요. 자, 4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은요 2개가 있지. 시상화석이 있고 표준화석. 시상화석은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 되고 특정 환경만 알아야 되니까 A 좁은 지역입니다. 이게 시상화석. 그럼 생존기간은 특정 시기만 살아야 되고 대신 그 당시 표준이 돼야지 많아야지. D가 바로 표준화석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1번 메머든 A에 해당된다 라겠어. 메머든 D죠. 이런 거 모르면 뒤지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B는 C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다 라겠어. 야, B는 봐라. 분포 면적도 많고 생존기간도 커. 그러면 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거지. 그치?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으니까. 맞네요. A는 D보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 라겠어. 아니, D는 A보다. 거꾸로 해야 되죠. 정답은 니은. 자, 그 다음 5번. 가다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형성된 화석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첫 번째 가가 바로 뭐야? 삼엽충이죠. 바다의 바퀴벌레. 이거 큰 거는 72cm까지 있어서 소원이 키 절반입니다. 너 졸지 마. 너 이 아이스크림 먹고 좋냐? 응? 소원이 졸았어 안 졸았어? 뻥치시네. 그래, 일어나. 아, 싫어. 뭐 좋아봐. 안 졸았다면서 왜 거짓말해. 그치? 자, 그 다음 나는 뭐야? 요거는 돈돌, 화폐석입니다. 다는 암모나이트.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고생대 표준화석. 얘는 화폐석이라고 했으니까 신생대. 얘는 암모나이트니까 중생대 표준화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표준화석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 표준화석. 그럼 소원아. 소원이야. 이거 한번 얘기해봐. 앞에 보지 말고! 이씨! 됐어. 일어나. 자, 정민아, 네가 얘기해봐. 아는 대로 2개 이상만 대봐. 그렇지, 삼엽충. 2개. 아, 이거 삼엽충이니까 삼엽충 쓴 거지? 에라이 씨. 지안아, 아는 대로 얘기해봐. 너네 시험 공부 안 할래? 어? 아유, 개망신이야, 개망신. 필성류, 갑주어, 방추충, 완종류. 응? 누가? 고3필 갑방 완 이렇게 오시는 거죠. 고3은 필이 갑방을 쓰는 게 완빵이다. 그치? 그 다음 중생대. 중생대는요, 공룡이 있고요, 암모나이트가 있고요, 시조새가 있어. 그래서 중공암시 이렇게 되죠. 이때 이 시조새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조류하고 파충류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 알겠니? 그래서 공룡에서 그 다음 조류가 발달한 그 중간 화석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진화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옛날 교과서에서 빼버렸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 근데 왜 안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게 기독교 있잖아. 기독교 혹시 교회 믿는 사람 있어 여기? 없다. 그나마 다행이다. 너 믿어? 너 창조론 믿어? 진화론 믿어? 그나마 이거 창조론 믿는 사람들이 빼달라고 한 거야.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빼달라고 로비했는데 진짜 이게 먹힌 거지. 그것도 뺐어. 빼가지고 막 이게 안 나온 거 교과서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이게 신기하다. 저 새끼들은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을 믿어.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저 새끼들은 이상한 새끼들이야. 그래서 막 그거 논문도 쓰고 그랬었어. 그러다가 다시 부활돼서 이제 시조새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시조새를 왜 안 썼나 했어. 그런 게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때는 화폐석이 있죠? 포유류가 있죠? 메머드가 있습니다. 외우는 거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옛날 중국을 우리가 중공이라고 외웠죠. 중공. 옛날 중공에서는 암시장이 발달했다. 암시. 중공 암시. 그 다음 신화는 4명이다. 신화포맨. 그치? 6명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표준화석은 방법이 어쩔 수 없다. 외워라. 외워야지.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6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했지? 넘겨. 자, 이제 화석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지질시대의 수륙분포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다 생물 화석이 있으면 바다, 육지 생물이 있으면 육지. 그럼 바다하고 육지가 동시에 발견됐으면 이거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둘 중에 하나. 그치? 두 번째, 지층이 생성된 지질시대 됩니다. 표준 화석 가지고.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기후는 시상 화석. 전부 다 되니까 5번.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 지질 시대에서 가장 온난화였다. 이거 빙하기죠. 빙하기 없는 거니까 중생대죠. 자, 고생대 후기에는 전기보다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다라고 했어. 후기는요, 판게아가 만들어졌던 그 당시입니다. 그때는 빙하기하고 같이 왔다겠지? 그러면 크게 하강이지. 그 다음 중생대는 빙하기와 간보기가 자주 반복되었다. 아예 없었어. 이건 신생대예요. 그 다음 신생대 후기에는 4차례의 빙하기가 있었다. 맞고요. 4차례의 4빙 플러스 3간이죠.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신생대는 전기보다 후기에 대체로 기온이 낮았습니다. 자, 요거 알려주는 내용이 너네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기면은요, 거기 몇 번이지? 18번 있지? 18번. 보이지? 거기 그래프 보여, 안 보여? 그래프 왜 안 보여? 18번 문제. 그치? 그 그래프가 이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서 가운데 평균보다 온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빙하기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밑으로. 자, 이 9번입니다. 삼엽충하고 완종류 둘 다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억 5천만 년, 대략 여기 선생님이 별표한 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완종류는 크게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지. 살아남았지. 이게 바로 조개야, 조개. 그치? 그런데 삼엽충은 다 뒤져버린 거야. 맞아? 만약에 삼엽충이 이때 이게
지금까지 있으면 바닷속에 한 70, 80cm짜리가 막 바퀴벌레처럼 와구와구 돌아다닐 거야. 그러면 우리 평상시 육지에서는 바퀴벌레 보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삼엽충 보고 우와 바퀴벌레 세상이다. 그치? 얼마나 좋을까. 자, 기억. 삼엽충과 완종류는 바다에 서식했다. 맞네요. 그럼 지질시대의 길이는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길다라고 돼 있어. 잘 봐. 여기까지가 에이 착한 사람 여기다. 착한 사람 여기 정확하게 맞아야 돼. 여기까지가 고생대. 여기가 뜬뜬뜬뜬뜬뜬 여기가 중생대. 그럼 여기가 신생대. 여기가 0.66 여기가 2.5 여기가 5.4 여기가 뜬뜬뜬뜬 태어난 시기가. 그치? 그럼 대략 봐도 여기가 이거보다 크지? 응? 그래서 지질시대의 길이는 고생대가 중생대보다 길다? 맞습니다. 중생대 초기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될 수 없죠. 다 멸종됐잖아.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입니다. 3번 넘기세요. 오른쪽. 자, 10번입니다. 10번은 해석 좀 먼저 할게요. 이런 거 지층 해석할 때는 먼저 이거부터 해석하는 거야. 아래층이 쌓인 게 먼저야. 알겠어? 1층 쌓고 2층 쌓고 3층 4층 이런 식으로 쌓는 거야. 그래서 아래층이 먼저고 위층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이거 먼저고 이게 나중이야. 이게 먼저 이게 나중입니다.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해. 알겠지? 지층의 선후 관계를 우리는 아래층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 삐뜬가?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완종류죠. 삼엽층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고생대 바다지. 고바. 그 다음 공룡 발자국이니까 이 공룡은 물론 물속에 사는 공룡일 수도 있지만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중생대 육지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폐석입니다. 화폐석 같은 경우는요. 신생대 바다입니다. 신바. 그럼 이제 너네가 눈치채겠지. 바다에 있던 녀석이 지층이 육지가 돼야 되려면 올라가야 되지. 이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할까? 승환아 뭐라고 하니 혹시? 육지가 위로 올라가는 거. 몰라? 미녀가 뭘까? 융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융기. 민융기 아니야. 자, 그 다음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가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육지에 있던 애가 다시 내려가야지만 화폐석을 만들 수 있는 신생대 바다가 되는 거야. 그럼 융기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느냐? 침강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잠깐 왔다가 다시 바다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 성칸브리아 시대에 지층은 없죠. 지층이 만약 있다면 요 정도 되겠지. 요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중생대 따뜻한 육지 환경이었다. 맞네 여기 공룡. 신생대 온난 수변한 육지 환경이었다. 따뜻한 바다였지. 바다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넘기시고요. 그 다음 11번입니다. 지질시계 동안 대기의 성분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자, 우리 옛날 대기하고 지금 대기하고 좀 틀려요. 옛날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지구 초창기의 대기 성분을 보면 수소, 헬륨,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 다음 수증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을 거야. 여러 개. 그런데 이 대기 성분이 지금하고 똑같냐? 아니 틀려. 그러면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 자, 현재 대기는요. 요것들이 없지. 맞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네들은 질량이 굉장히 작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금만 열받아도 얘네들이 작용하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열받으면 그 중력을 이겨버리고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얘네들은 우주를 탈출한 거야. 우추가 아니라 우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N2양은 변동이 없어. 얘는 일정합니다. 잠깐만 이거는 없다라는 뜻이다. 그치? 그 다음 O2는요. 증가했지 옛날에 비해서. 이 증가한 이유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한 요 정도지. 요때 남세균님이 드디어 등장했어. 남세균님이. 알겠니? 그 남세균님이 등장을 해서 바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남세균님이 광합성을 하고 하다가 보면 물속의 산소가 가득 늘어나겠지. 그 가득 늘어난 게 이제 물속에서 물 바깥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내보낸 시기가 여기지. 약 25억 년. 됐니? 그게 바로 입니다. 됐지? 광합성.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쭉 늘어나는 요게 바로 산소가 되는 거고, 이 산소가 늘어난 거에 따라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하늘 위로 올라간 O2가 태양의 강렬한 에너지를 받아서 분해가 됩니다. 광분해라고 해요. 그럼 O2가 O하고 O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 O는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O2하고 결합을 해버리는 거지. 딱! 그게 오술이야. 됐니? 그래서 오존층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오존층이 완성이 되면 이제 고생대 때 바로 최초의 육상생물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 CO2. CO2는 감소했죠. 왜 감소했느냐? 바닷물에 녹아서 바다의 용해돼서 CO3E-가 된 거죠. 그 다음에 H2O 감소했습니다. 왜? 하늘에서 물이 비가 내려 눈이 내려.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바다를 만들었지. 수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됐냐? 됐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감소한 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감소한 거는 바로 누구에 해당돼? CO2에 해당되지. CO2. 됐지? CO2.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은 0.003 정도 돼요. 이 정도. 됐지?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이다 라고 했어. 맞죠? 자, 그 다음 A가 감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합성이 아니다. 광합성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돼? 바다의 용해돼서. 그 다음 기억 시기에 최초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했어. 육상생물은 언제 출현했다고 했지? 고생대. 그럼 고생대는요 5억 4천만 년이니까 대략 5억 4천만 년은 한 요 정도 되겠지. 요 정도. 별표 한 요 정도. 됐지? 산소가 충분히 있었을 때.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건 틀렸지? 그래서 기억만 맞겠네요. 그래서 1번 넘겨. 자, 12번. 자, 12번을 보면 거시식물이 있습니다. 이 거시식물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은행나무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어제도 얘기했을 거야. 저때 저 나무들이 지금과 같은 나무 크기가 아니라고. 60m짜리라고. 어제 집에 갈 때 내 말 끝나고 집에 갈 때 야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다 나무 크기라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냐? 그 정도야. 자, 그래서 이건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 양치식물이니까 고생대, 속시식물이니까 신생대. 각각 표준화석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아까 썼던 거 고3 필각방. 이거는 신화포매, 이거는 중공함시 이런 거 쓰시면 되지. 알아서 쓰세요. 넘겨. 자, 13번.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표준화석, 시상화석. 화폐석은 역시 바다는 마찬가지지만 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과거 환경. 얘는 지질시대. 넘겨. 14번. 판기아가 만들어지는 거는 고생대 말기죠. 고말. 그 다음 암모나이트가 멸종된 거는 중생대 말기죠. 중말. 그 다음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다 라고 돼 있어. 이거는 선캄브리아대입니다. 단풍나와 같은 속시식물 신생대죠. 그래서 순서 이 선캄브리아대가 1등, 고생대 말 2등, 중생대 말 3등, 신생대 4등. 됐지? 라온이 쓰고 있지?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자, 15번. 위와 같은 설명으로 옳은 거 가를 보면은요, 이야, 니들 닮은 애들 있죠? 공룡. 그치? 자, 이게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보면 삼엽층이 보이니까 고생대고요. 현재 바닷속입니다. 됐지? 자, 1번 지질시대 순서는 나가지. 나가 맞고요. 가의 지질시대에는 큰 빙하기가 없었지. 가가 아니라 나에 있었을 거야. 나의 지질시대 말에 포유류가 출현하였다. 얘들아, 포유류가 출현한 건 가. 그 다음 번성한 건 신생대. 그 정답은 1번 넘기시고요. 자, 생물 대멸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은 5번. 그렇지. 대멸종 이전에 번성했던 생물종이 대멸종 이후에 다시 번성한다? 아니, 걔는 없어진 거 끝이고요.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거지.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거야. 다시 쓸게요.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멸종은 기온변화, 화산폭발, 운석충돌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이다. 맞네요. 기억, 디귿. 그래서 4번 넘기세요. 자, 17번. 자, 생물의 수 변화를 살펴볼 건데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해양동물하고 밑에 있는 육상동물하고 보면 해양동물은 감소할 때, 대멸종할 때, 요 시기 때 뚝, 요 시기 때 뚝. 오, 그럼 우리는 해양동물을 가지고서 대멸종이 언제 일어났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오존층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돼 있어. 오존층은 최초의 육상생물이 나와야 되니까 중생대 때 만들어져야 되지. 맞니? 여기가 고생대고 중생대, 신생대야. 그래서 A에 해당되지. A 시기 말에 형성되었다라고 돼 있대. 얘들아, 지금 오존층은요, 육상생물이 만들어지는 게 여기에서 출발했지. 말기는 여기고 이건 중기지. 그래서 말기가 틀렸지. 그 다음 B 시기 말에 히말라야 산맥이다. 히말라야 산맥은요, 요때 만들어졌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여기가 로키하고 안데스 산맥이야. 여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B 시기가 아니라 C 시기. 해양동물은 육상식물보다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 자, 밑으로 18번. 자, 그림은 지질시의 동안에 기온의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 아랫부분이 빙하기라고 했어. 빙하기 없습니다. 그렇지? 빙하기 있고요. 자, 1번 생물 대멸종은 빙하기 있을 때만 나타난다. 아닌 것도 있지. 여기. 자, 그 다음 산호의 분포 변이는 이러고 있어. 얘들아, 산호라고 하는 건 얕고 따뜻한 바다야. 기온에 민감하지. 그치? 이거 시상하석이야. 그래서 신생대 초기에는 우와 기온이 높지. 신생대 후기에는 기온이 낮지. 초기보다 말기에 안 넓었겠지. 기온의 변동폭이 가장 작았다. 그러면 온도가 확 떨어지지 않아서 빙하기가 없는 애들. 여기하고 여기 차이지. 그치? 그래서 중생대 맞네요. 정답은 디귿 2번. 자, 오른쪽 19번. 19번에 보면 A, B, C, D 순서대로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화폐해석. 신생대니까 D. 요거 암모나이트죠. 이거 중생대 C 겁니다. A, D 중 가장 온난했던 시기는 C다. 맞죠? 빙하기 없으니까. 나의 B 시기에 퇴적됐던 녀석은 뭐 나는 B 시기다. 화폐해석이니까 D가 아니라 D 시기죠. 나하고 다는요 모두 바다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4번.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이 마지막 20번 문제는요 KPG 경계층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경우에 따라 KT 경계층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요 K가 중생대 마지막 시대가 백악기라고 하는 거야. 백악기를 영어로 쓰면 K라고 써. 그 다음 여기 신생대에서 맨 처음을 우리가 3기라고 해. 3기를 이걸 영어로 쓰면 뭐였지? 팔레오센인가? 팔레오진인가? 그렇게 돼. 그래서 P로 시작해. 그다음에 중간에 G가 들어가. 팔리오젠인가 그럴 거야. 팔리오젠. 그래서 KPG 경계층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니들이 아까 배웠었던 중생대 말기에 있었던 공룡 대멸종 운석충돌이 있었지. 그거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리듐이 KT 경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뒤지게 많아. 땅을 파봤더니 자 중생대 지층하고 신생대 지층을 경계로 해서 한 층이 나왔는데 그 층에 이리듐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이리듐이 뭐냐? 지구에 없어. 지구에 없는 운수에 거의 없어. 그럼 대신에 어디에 있어? 소행성이 많아요. 그럼 소행성에 많은 이리듐이 지구에 왜 2층에 맞느냐? 이유는 간단하지. 여기에 지구에서 거대한 운석통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치? 빵 부딪히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KPG 경계층 아래층과 위층에서 화석의 종류가 급변한다. 중생대 신생대니까 맞잖아. 그 다음 다른 지역의 KPG 경계층에서도 이리듐 환경이 높게 건실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강한 충돌에 의해 형성된 광물, 강한 충돌과 압력 때문에 형성된 광물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원래 다이아는요 지금으로부터 100몇 년 전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금속 중에 하나였어. 광물 중에 하나야. 그거를 미국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치 다이아몬드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헐리우드 남자 배우, 여자 배우한테 전격적으로 협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로망이 된 거야. 다이아몬드가. 그 전까지는 별로 취급도 안 했던 다이아몬드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할게요.